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결혼 15년째인 저의 사연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얼마 전 저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라 그런가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40대에 접어들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마음이 한동안 안 좋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시어머니와 사정상 5년 넘게 절연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초라한 시어머니 모습 보고 뭔가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오늘 제가 왜 시어머니와 절연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남 일녀 중에 둘째 아들인데 자식들이 다 어머니 등살에 뭐랄까 기가 죽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태도였다고 한다면 이해하실까요? 저 결혼 2년 만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을 정도로 성깔이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들은 전부 시아버지 성격을 닮았는지 천성이 순하고 착합니다. 웃긴 건 하나 있는 시누이는 시어머니 성격을 빼다 박았어요. 그래서 아주 성격이 드세고 덩치도 커요. 어지간한 남자들이 감당 못할 성격이죠. 결혼할 때 얘기야 뭐 온갖 마음고생한 거 말해 뭐 하겠습니까. 상견례 때부터 엄마가 보통 시어머니 아니라고 엄청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 가지 많지만 그놈의 혼수지옥 예단지옥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다른 것도 사사건건 트집이셨지만 가장 자존심 상했던 건 제가 자기 아들에게 거저 시집 온다는 식으로 혼수해온 거 보시고 바로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건 대체 어디서 얼마 주고 맞춘 거니? 디자인이 영 별로다. 싸구려라 얼마 쓰지도 못할 것 같아 보여. 이런 건 좀 어른들이랑 같이 가서 고르지 그랬어. 어머니, 그거 전부 백화점에서 맞춘 거고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가서 산 건데요. 백화점에서 샀다 하고 금액을 말씀 안 드렸는데 어머니가 제가 산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부르시면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다 해서 뭐 500이나 줬니? 원목도 아니고 무늬목 같은데 별로 튼튼해 보이지도 않는구만. 디자인만 쓸데없이 이쁘지 실속이 없구나. 어머니, 500이라니요. 이거 전부 브랜드 제품이에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비싸고요. 오래 쓰려고 맘먹고 산 건데요. 그것보단 비싸다며 금액을 말씀 안 드렸더니 예, 혼수 가구는 국산 사지 말고 수입 브랜드로 장만하는 거야. 내 친구 며느리는 혼수만 몇 천에 차까지 해오더라. 나는 그 정도 바라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이 전세해 가는 만큼 맞춰서 오라는 건데 이건 너무 수준 이하다. 속으로는 그 집 아들은 의사잖아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왔지만 꼴꺽 삼켰어요. 물론 우리 남편이 워낙 경제관념이 투철해 그 당시 32이라는 나이에 전세 얻을 목돈을 마련한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20대 초반부터 줄곧 직장 생활을 해서 결혼 비용은 충분히 마련해 놓았었고 친정도 사는 게 괜찮아서 제가 아쉬운 소리하면 도와주실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리 나오는 거 보고 결혼할 때 아들보다 며느리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엄청 무시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마련해 놓은 돈에 제 돈을 보태 처음부터 집을 사서 공동명의로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찍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들 장가 잘 간다는 소리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늘 제가 남자 잘 잡아 결혼 잘했다는 말을 엄청 하시면서 세뇌를 시키셨죠. 결혼 전부터도 저보고 남편에게 잘하고 시댁에게 잘하라고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신 분이세요. 그래도 한 식구 돼서 살면 나아지겠거니 했고 남편이 차남이라 뭐 얼마나 아들 요새 하겠나 싶었는데 완전 오산이었어요. 저보다 5년이나 먼저 결혼한 우리 형님은 진작에 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졌다더라고요. 저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명절에 형님이 안 오시고 아주버님과 조카만 오길래 설마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형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동서한테 미안한데 나 어머니랑 사실 꽤나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가족 행사에 굳이 나 볼 일 없을 거야. 형님, 그래도요. 이제는 제가 있으니 조금 낫지 않겠어요? 저도 어머니 성격 대단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둘이 같이 어머니 대응하면 어머니도 별 수 없으실 거예요. 글쎄, 동서가 어머니를 아직 못 겪어봐서 하는 소리야. 서방님이 너무 착하고 나한테도 잘해서 결혼할 때는 꼭 자리를 지켜준 건데 어머니랑 엮이는 일에는 가급적 안 가고 싶어. 그건 그이도 하도 시달리다 보니 그러라고 한 일이야. 동서한테도 미안해. 근데 미리 말하지만 어머니한테 너무 애쓸 필요 없다. 그럼 동서만 너무 힘들어. 그냥 할 말은 하고 살아. 그래도 동서는 이제 시작이니 나처럼 틀어질 일은 없을 수도 있지. 우리는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뭔가 속은 기분이었지만 형님에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졸지에 차남이 장남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 머리가 멍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어머니와 안 보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모이게만 하면 그렇게 제 앞에서 사이 안 좋은 형님 욕을 많이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시누이는 쌍욕까지 곁들이면서 자기 올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두 여자 등살에 멋쩍은 표정만 지을 뿐 자기 집사람 두둔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욕먹겠구나 싶어서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둘째 며느리임에도 형님 없이 저 혼자 며느리 노릇을 하는 일은 꽤나 고되었습니다. 처음 시집와 초반에는 뭣도 모르고 명절을 어찌어찌 치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시다 보니 어찌나 저를 부르는 일이 많으신지 특히 김장할 때는 정말 초주검이 될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가족은 하나도 안 챙기면서 자기 외가 쪽 가족들은 엄청 챙기시는 분이셨어요. 김장을 하러 오래서 갔더니만 어머니 동생 두 분의 남편 외삼촌 부인, 그러니까 외숙모님까지 있는 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올해부터는 일할 사람이 하나 늘었으니 배추양도 늘렸지 뭐야. 얘 며느라, 원래 우리 집안은 김장이 1년 중 명절보다 더 큰 행사이니라. 해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벌써 10년이나 넘게 같이 하고 있어. 힘들어도 내 가족들 먹을 김치 직접 담그는 게 맞지. 그러니 너도 힘들다 생각 말고 잘 배워놔라. 이모님들은 오셔서 본인들 김장이랑 자식들 줄 김치 양념 치대신다고 하시는데 뭐 일은 입으로 하시나요?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 김치, 시이모님들의 그 자식들 것까지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시누이요? 시어머니가 고무장갑도 못 끼게 했습니다. 너 시집가면 이거 말고도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벌써부터 하려고 해. 고무장갑 얼른 벗어. 너는 엄마가 수육 삶으면 그거 먹기나 해. 어흥, 엄마가 이러면 내가 새언니 앞에서 뭐가 돼. 알았어. 나는 나중에 시집가서 하고 친정에서는 친정 덕 좀 보지 뭐. 언니, 저 얄미운 시누라고 욕하면 안 돼요. 제가 도로 고무장갑 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볼 때 시누이는 거들 생각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뭐 도와달라 아예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나는 이 집안에 시집왔다는 이유로 새벽부터 와서 고무장갑 끼고 죽어라 김치 양념 묻히고 치대고 있는데
시누이는 룰루랄라 수육이나 먹으면서 김치에 양념 더 발라야겠다느니 얄미운 말만 골라서 했어요. 이모님들은 자기 집 김치도 다 마무리 못하고 저보고 잘한다며 칭찬하시는데 저는 칭찬 듣고 기분 안 좋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좋기보다 짜증이 나더군요. 매년마다 남의 집 김치까지 죄다 제가 담가주게 생겼으니 말이죠. 김장뿐이겠습니까? 시 외가 쪽 온갖 경조사에 저까지 세트로 불려다니면서 별놈의 일을 다 했습니다. 보다 못해 남편이 중간에서 차단을 해줬어요. 제가 큰아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아이 가진 거 핑계 삼아 불려다니는 일이 시들해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성격이 못 되는데 어머니가 임신한 거 가지고 유세를 부린다는 둥, 입덧이 대순이하는 둥, 별소리를 다 하시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에게 그제야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애 떨어지면 좋겠냐고 따지니 어머니가 더는 찍소리 못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말씀 거역하는 것보다는 잘 지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자꾸 저에게 갑질을 하시는 시어머니 겪으면서 왜 형님이 시모와 절연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머니와는 더는 가까워질 수 없겠다 싶어 저 스스로 마음을 많이 다잡고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겠다고 남편과도 얘기를 많이 나눈 상태였어요. 그중 우리 큰아이가 막 초등학교 입학했을 무렵이었는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좀 많았습니다. 친정아빠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엄마 챙기고 아빠 사후 수습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장례 치르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크게 마음을 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시어머니 외가 식구 중 결혼식이 우리 아빠 장례식과 겹쳤다는 걸 남편에게 전해 들었는데요. 저는 설마하니 어머니가 그 핑계로 조문도 안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주셔서 이러저러 하니 장례 잘 치르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셨다면 이해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빠 장례식 조문 안 온 어머니 생각하면 열이 받더라고요. 왜 기쁜 일보다 안 좋은 일 있을 때 신경 써준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나는 며느리 돌이 한답시고 지난 세월을 군소리 없이 어머니 말에 거역 안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어머니에게 부정타는 존재인가 싶어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게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만났더니만 장례 잘 치르냐는 말은 뒷전이고 우리 아빠가 저한테 남기신 건 없는지 혹시라도 친정엄마가 보험금을 얼마를 타는지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사람이 속물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너희 친정엄마는 아빠한테 대출 없이 집이라도 받았다니 다행이구나. 너한테 아빠가 따로 남긴 재산은 영 없는 거니? 아니 내가 탐이 나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외동이라 친정엄마 노후 챙기는 거 네 몫일 텐데 우리 아들이 나중에 힘들까 봐 걱정돼서 묻는 거야.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보험도 있고요. 혹시 나중에 큰돈 들어갈 일 생기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엄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 나중에 전세 살고 그 집 새놓아도 되는 거고요. 그래? 하긴 듣자니까 그 아파트가 엄청 올랐더라. 나도 안 사돈 사는 아파트에 아는 사람 사는데 역세권이라 살기도 좋다더라.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다지? 네 엄마 혼자 그 집에서 지내려면 좀 척척하시긴 하겠구나. 아예 그 집을 지금 올랐을 때 팔아버리고 작은 데로 가서 비용 줄이는 것도 괜찮은데 말이야. 안 그러니? 그건 저희 엄마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한테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어머니. 왜 어머니가 우리 엄마 집이니 노후니 그런 걸 걱정하시는지. 참,
사실 걱정이 아니라 혹시 당신 아들이 득보는 게 있는지 궁금하셨던 거겠죠. 그 일로 더 시어머니에게 실망한 거야. 뭐 두말할 필요가 있나요? 간신히 아빠의 수습하고 혼자 남은 엄마를 챙겨드리느라 제가 시댁일에 소홀히 하니 어머니는 정신없는 저에게 싫은 소리를 엄청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어지간한 건 예전보다 더 단호하게 커트해줬어요. 남편도 남편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어리바리했지만 해가 갈수록 자기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확실히 노선을 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쁜 일은 한 번에 일어나는지 모를 일이죠. 친정엄마까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반년 만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몸이 안 좋다거나 무슨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간 게 아니라 통상적인 건강검진 중에 이름도 생소한 3중 음성 유방암 2기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유방암이면 유방암이지 3중 음성 유방암은 뭔가 싶었죠.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라 천왕암으로 암을 없애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암이라는 게 말만 들어도 참 무섭잖아요. 게다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만 주로 얘기하는데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멘붕이 왔습니다. 부둥켜 안고 며칠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둘째는 유치원을 다니는 데다 직장에 살림에 엄마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직장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여보, 장모님 아프신데 당신 옆에서 도와드릴 일이 많을 거 아니야. 당분간 당신은 직장 그만두고 장모님 챙겨드려. 수술하고 나서 끝나는 병도 아니고 내가 뭐 도움이 안 돼서 어쩌냐. 나는 그냥 당신 힘들다는 거 들어주고 돈 열심히 벌어서 갖다 주는 거 말고는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네. 당신이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니 나는 그게 고맙지 뭐. 혹시 우리 엄마 지금 관리 못해서 더 나빠지거나 잘못되면 나 정말 너무 나 자신이 싫을 것 같아. 근데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다. 나 휴직하신 거 아시면 얼마나 들들 볶으실지. 당신이 중간에서 얘기 좀 잘해줘. 그건 걱정 마.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장모님 아프신데 그러실 분은 아니야. 하지만 남편의 장담은 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휴직했다는 걸 듣고는 득달같이 연락을 하시니 저에게 당부 아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마치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혹시 자기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우리 엄마한테 갈까봐 걱정하는 것도 뻔히 보였고요. 너 직장 쉰다며? 안사돈이 암에 걸렸다는 말은 들었다. 아유, 요즘에는 암이 남일이 아니야. 아유, 그래. 엄마는 좀 어쩌시다니. 충격 많이 받으셨지? 네, 그렇죠 뭐.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엄마 신경 쓰려고 해요. 어머니, 서준 아빠한테 얘기 들으셨죠? 저 직장도 잠시 쉬려고요. 그래, 서준아비한테 전해 들었다. 어쨌든 안사돈도 자식이 너뿐이니 어쩌겠어. 그건 내가 이해한다. 그래도 너 그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소홀히 하거나 집안일 본체만 짜는 건 내가 용납 못해. 곧 있으면 우리 미연이 결혼하잖아. 네가 그래도 명색이 올케인데 신경 써줄 일이 좀 많겠니? 외려 잘된 일이지. 너 이제 일도 관뒀으니 시간도 많겠다. 오히려 집안일에 더 신경 쓸 수 있겠구나. 안 그러니? 어머니, 제가 당분간은 엄마 항암하는 것도 챙겨드려야 하고 애들도 챙겨야 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더 바쁠 것 같거든요.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애들 아빠 통해서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 연락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당분간은 친정엄마 간병하는데 신경 쓰거라. 나도 조만간 문병 한번 가야 하지 않겠니? 엄마 컨디션 괜찮으신 날 연락 줘. 시어머니 말을 듣는데 어쩐지 숨이 막히면서 앞날이 순탄치 않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안 오시길 바랐어요. 오셔서 괜히 우리 엄마 속이나 긁겠다 싶어서 남편에게도 그럴 일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해놨습니다. 한동안 저는 엄마 병간호하느라 바쁜 생활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엄마의 암이 선항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사실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비도 많이 드는 암이라 아예 대놓고 얼마까지 치료비를 쓸 수 있는가를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암보험도 있었고 아빠에게 상속받은 현금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여 적용이 안 되는 비싼 항암도 가능했습니다. 한 사이클을 맞으면 2천만 원이 드는 약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런 암에 걸리면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야겠구나 싶어 씁쓸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가만히 계셨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필 저도 온 신경이 엄마에게 쏠린 그때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나요? 근데 신우 결혼하는데 올케인 제가 대체 무슨 신경을 어디까지 써야 한답니까? 본인 결혼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혼 비용만 대략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낼 때는 잘 몰랐다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마 의뢰 입장을 경험하시고 계신 듯 했어요. 남편을 통해 들은 거지만 둘 다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려니까 모든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시어머니가 우리가 드리려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실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서 처신을 잘했는지 다행히 어머니는 시누이 결혼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일이니 시누이와 시모가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와 우리 애들 챙기기도 벅찼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다행히 엄마는 몇 개월의 선항암 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입원을 했는데 굳이 오실 필요 없다는데도 시어머니가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꼭 오시겠다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집에 계실 때 오시라고 했는데도 아빠 돌아가실 때 조문도 못 온 것도 사과해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요. 엄마가 다음날 바로 수술이라 6시 이후 금식이기도 했고 솔직히 아무리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가슴을 절제하고 모양까지 다시 만드는 수술인데 얼마나 긴장되셨겠어요? 엄마, 이따 어머니가 잠깐 엄마 문병 오시겠다고 오신대. 엄마 지금 예민해서 내가 몇 번 사양했는데도 막무가내시니 어쩌지? 아빠 장례식 조문 못 온 것도 마음에 걸리시는지 한사코 오시겠다길래 어쩔 수 없이 들르시라 했어. 아이고, 사람이 서로 좋을 때나 얼굴을 봐야 웃음이 나오는 법인데. 그래도 마음 써주시니 고맙다고 생각하자. 괜히 어머니 성격에 우리 엄마 입장 배려 않고 막말하실까봐 걱정되었지만 엄마 말대로 그래도 사돈이라고 생각해서 와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쯤 오시겠다는 어머니는 하필 금식할 시간이 다 돼서야 엄마 문병을 오셨습니다. 하필 금식할 시간에 냄새 풀풀 나는 탕류를 싸들고 오신 건 뭔지. 그것도 직접 만들어 보온병에 넣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포장해온 포장용기에 든 음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불안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성의가 고마운지 어머니를 반갑게 맞으셨어요. 어머니는 엄마에게 큰 수술해서 어쩌냐며 말문을 먼저 여셨는데요. 아이고 사부인,
이제 겨우 환갑진 않은데 이런 큰 병에 걸리다니요. 원래 이 나이까지 암 안 걸리면 남은 인생은 암은 안 걸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야 사부인보다 나이가 많으니 아마도 암 걸릴 일은 없겠지만 요즘 왜 이리 주변에 암 걸렸다는 사람이 많은지. 하필 사부인 걸린 암이 예후도 안 좋다면서요? 그런 소식 듣고 어찌 제가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상심이 크시겠어요, 사부인. 예, 그래서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잘못되면 우리 서연이 혼자 어쩔까 싶어서요. 그나마 항암이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도 참 잘못되다니 그럴 일 없어요. 수술하고 관리 잘하면 괜찮을 거야. 그래도 암이 어디 괜히 암이겠어. 재발도 잘 되고 고치기 힘든 암이라며. 혹시 모르니까 만약의 사태도 대비를 해놓으셔야죠. 만약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는 대체 저걸 위로랍시고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는 당최 그 나이 먹도록 누구를 위로한다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상대방 아픔에 공감하다기보다 본인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듯한 말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던지 저는 얼른 자리를 마무리할 요량으로 엄마가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오늘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하셔서요. 이제 조금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만 가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어머니는 마치 할 말을 참았다는 듯 제 말을 자르더니만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지금부터 진짜 할 말인데 뭘 가라는 말을 하고 그래? 사실 내가 오늘 네 엄마랑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뭐 굳이 말하면 부탁이랄까? 네? 할 말이요? 무슨 할 말이시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내일 수술인데 급하지 않은 거면 나중에 퇴원하고 얘기하시죠.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늦으니 오늘 부랴부랴 온 거 아니겠니? 나도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대체 무슨 말이길래 저리 뜸을 들이시나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우이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너도 알지? 우리 미연이 날 잡은 거 말이다. 근데 나이 30 훌쩍 넘어서 시집가는 애가 글쎄 여태 돈도 못 모아놓은 데다가 큰 걸림돌이 생겼다지 뭐야. 우리 미연이 신랑이 하필 지금 사업상 큰일이 생기는 바람에 목돈이 들어가나 봐. 갑자기 집 얻을 돈을 써야 한대. 이대로라면 결혼을 미뤄야 할 판인데 너도 알잖아. 결혼이라는 게 한 번 미루면 어디 다시 하기 쉽겠어.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머리를 좀 쥐어짰어. 근데 이 상황에서 도와줄 건 너밖에 없어서 말이야. 네? 제가 뭘 어찌 도와요? 어머니, 우리 그이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일도 쉬고 있고 큰돈 보태주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나도 알아. 내가 그걸 모르겠니? 너한테 할 말은 아니다. 사부인, 말 나온 김에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말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 사부인이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뭘 어찌 도와드려야 할까요? 보다시피 저는 지금 누구를 챙길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여력이 없으니 그 큰 집을 끼고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당분간 투병을 해야 할 텐데 어디 살림이 쉽겠습니까? 사부인 사는 그 아파트 우리 딸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살 수 있게 크게 마음 한번 써주세요. 제가 오늘 이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 들으며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엄마 역시 어머니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되물으셨어요. 아니, 사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아파트를 내달라니요. 그댁 딸 결혼하는데 지금 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쓰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차피 그 집 언젠가는 우리 며느리 목 될 집이고, 사실 그러자면 우리 아들도 절반은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나요? 어차피 나중에 딸내미 줄 거 미리 준다 생각하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돈 안색을 보자니,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회복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안타깝지만 어쩌나요. 사람이 가는 거야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리대로 하는 거지요. 혹시 사부인 잘못되면 어쨌든 지금 가진 것들은 정리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갈 때 가더라도 집은 미리 정리해 주시고 가셔야죠. 원래 증여가 상속보다 수월하다잖아요. 엄마는 시모의 말을 듣고 손까지 부들거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죽을 거 대비해서 제 집을 정리하라 뭐 이건가요? 근데 집을 그댁 딸한테 신혼집으로 주고 싶다 그 말씀인 거지요? 나온 참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사부인,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넘볼 걸 넘봐야죠. 어찌 설레발을 쳐도 그런 설레발을 치나요? 내가 내일 죽는데도 내 집을 우리 딸을 주지 미쳤다고 그댁 딸한테 살라고 내준답니까?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이게 지금 무슨 무리한 짓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어머니, 저희 엄마 내일 수술이세요. 꼭 우리 엄마 죽기라도 바라시는 것 같네요. 엄마 집을 아가씨한테 신혼집으로 달라라뇨. 저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얼토당토하는 말 마시고요. 어머니 앞으로 저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으신가 봐요? 저랑 우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셨으면 그딴 소리를 하세요? 그럴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모든 화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머리를 감싸주더니 누워버리셨죠. 이러다가 엄마가 더 스트레스 받겠다 싶어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힘에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엄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사부인, 가기 전에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고민해 보세요. 수술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병문 안 오겠습니다. 엄마나 저나 황당한 건 물론이고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도 웅성거리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오직 시어머니만 본인이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가시라 하고도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마구 퍼부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자초지정을 듣고는 엄청 놀랐죠. 자기가 한마디 한다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 일로 시어머니를 보고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엄마 수술이 잘 되고 며칠 지나 회복하시는 거 보고 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사과하신다면 그래도 한 번은 더 넘어가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찾아가자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언제 찾아오나 했다. 생각은 해봤니? 어쩔 거야. 우리 미연이 신혼집 너 아니면 해결 방도가 없다. 네가 엄마를 설득해봐. 우리 아들이 네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나는 찬성한다. 그럼 문제될 거 없잖아. 엄마, 우리 집사람이 지금 장모님 집 얘기하러 온 줄 아세요? 제가 이 사람 얼굴 보기 미안해 죽겠어요. 엄마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미연이 신혼집을 왜 장모님이 주셔야 하는 건데요? 엄마, 얼른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뭐? 사과? 넌 대체 누구 집안 자식이냐? 네 동생 시집 가는데 꼴랑 100만 원 보태준다는 소리나 하고 네가 마누라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사과할 일 없으니까 네 친정엄마 집 내줄 거 아니면 아예 얼굴도 보지 말자. 어머니,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 어머니랑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신 거 사과하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역시 기대한 제가 등신이죠. 어머니, 오늘 이후로 저 부르지도 마시고 오라가라 하지도 마세요. 저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 사표 냅니다. 며느리 엄마 죽으면 살던 집 내놓으라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있는 줄 아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는 뭐 천년만년 건강하게 병 없이 사실 줄 아시나 봐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뭐 나도 병 걸러 봐라 악담을 하는 거냐?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같아서는 엄마한테 좋은 말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엄마, 이번 일은 진짜 엄마가 잘못하신 거 맞아요. 장모님 집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날로 저는 시어머니와 절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한동안 남편은 시누이와 어머니에게 엄청 시달리는 듯 했지만 저는 듣고도 모른 척했고 아예 신경을 끊어버렸죠. 엄마랑 내 새끼 내 남편 챙기기에도 버거운데 더 이상 내 식구로 생각하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엄마는 수술과 항암을 잘 이겨냈고 예후가 좋지 않고 전이가 잘 되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갑작스런 아빠 죽음을 겪었으니 엄마는 적어도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의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우리 엄마요? 그때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그 사이 우리 큰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시댁과는 절연하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데도 제가 절연 선언한 이후 시댁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누이 결혼을 어째 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원래 주려고 했던 축의금만 주고 시누하고도 단절하고 지낸 걸로 압니다. 물론 저랑 남편은 다른 입장이 맞죠. 하지만 연을 끊는다 해도 건너 남편에게는 들리는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에게 중간에서 차단을 했을 거라 짐작하고 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번뇌가 많았을 텐데 제 편을 우선적으로 들어주고 힘이 돼준 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평안한 일상을 잠시 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먼저 보고 살지 말자고 악을 쓰고 엄마 집을 내놓으라던 시어머니가요. 글쎄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으셨던 양반이 손주를 보고 싶다며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저도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5년 새 시어머니는 예전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깡마른 모습에 머리가 빠지셨는지 두건을 쓰고 계셨죠. 안색은 파리했고 병색이 완연했어요. 저한테 악독하게 굴던 모습과 너무 달라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아플 일 없을 거라던 양반이 저러고 암이 걸리다니요. 사람 일 참 모를 일이죠. 어머니, 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저도 최근에 전해 들었네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고 혹시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오신 건가요? 너는 5년간 네 시모가 어찌 사는지 아예 궁금하지도 않더냐? 지금 내 꼴 보니 우습겠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벌 받았는지 몹쓸 병을 얻었어. 몸이 이리 아프고 보니까 이리 성질 부리며 살아 뭐하나 싶어서 요즘 마음이 좀 힘들었다. 내가 5년 동안 너는 안 봤다만 내 손주들은 봐야 할 거 아니니 그래서 찾아왔다. 암은 언제 진단받으신 거예요? 우리 그이가 말 안 하던데요. 작년 가을에 난산 진단받고 바로 수술했어. 아직 항암 중이라 머리가 이 모양이구나. 근데 나는 쉽지가 않은가 봐. 이미 전이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내가 왔으니까 너도 고집 그만 부려라.
얼굴은 보고 살자는 말이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 말에 대답이 막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애들을 보시고는 용돈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막상 시모의 파리한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절연하고 산 세월을 자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이 또 있는데 그 전에 애들을 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시어머니 얘기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엄마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나한테 강짜를 부리더니만 자기가 몹쓸 병 얻고 나니 뒤늦게 너랑 나한테 못된 짓 한 거 후회가 되나 봐? 예. 엄마도 네 시어머니 병문안 가서 아무래도 똑같이 한마디 하고 올까 보다. 엄마도 참, 엄마가 어디 그럴 위인이나 돼? 그러지 마. 나도 걱정이네. 내가 절연회 때도 그 사람은 자기 엄마인데 저리 아프신 것까지 외면할 수 있겠어? 아유, 그렇지. 아무튼 너 김서방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행여나 네가 병거나 할 생각은 말어. 어쨌든 네 시모 한번 찾아가 보긴 해야겠다.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엄마가 말인 그리해도 시어머니가 한 것과 똑같이 돌려줄 성정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찾아갈 필요 없다고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는 남편에게 물어서 기어이 시어머니가 병원 입원하기 전에 시댁에 저와 찾아가자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저도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 병문안을 가면서 계속 예전 일을 떠올리시며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라 했는데요. 막상 시어머니의 파리한 모습을 보더니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투병할 때와는 너무나 병색이 차이가 났거든요. 우리 엄마를 보고 시어머니도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예전에 신혼집하게 엄마 집 내놓으라고 할 때만 해도 엄마가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은 건강해지셨으니까요. 어찌 5년 후 이렇게 상황이 바뀐 채 만나게 되는 건지. 그러니 사람이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엄마는 막상 시모를 보고 불쌍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사부인, 많이 아프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찌 이리 안색이 이런가요? 우리 딸한테 얘기는 전해 들었어요. 조만간 또 수술하신다면서요? 괜찮으실 겁니다. 저 보세요. 그때 주변에서 생존율 낮다 재발이니 뭐니 안 좋은 말 많이 들었어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요? 암은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니까 힘내세요. 물론 지난 세월 동안 서로 안 보고 살았어도 사부인이 우리 딸한테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찾아와서 꼭 얼굴을 봐야겠다 싶었네요. 지난 세월 얘기하면 제가 미안해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때 집 내놓으라는 말을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 안 될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저 용서하세요. 엄마는 그런 예전에 기세등등하고 저 힘들게 하던 어머니라는 거 다 아셨지만 사과를 받고 마음을 내려놓으셨어요. 용서라뇨. 이미 저는 다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부인도 얼른 건강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오늘 저 보시고 마음의 짐 내려놓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앞으로 손주들 크는 것도 보셔야죠. 그럴 시간이 과연 저한테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씁쓸한 표정을 뒤로 하고 저와 엄마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후 남편을 통해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CT상에는 안 보였던 암이 복막에 퍼진 거 보고 수술을 못하고 바로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더는 손 쓸 방도가 없었고 항암약도 듣지가 않은 나쁜 암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석 달을 버티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래도 장래는 며느리로서 자리는 지켰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안 만났다면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편 엄마가 가셨으니 마음은 많이 안 좋았죠.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들이 다 장례를 챙겼고 절연하고 살던 형님까지 오셨으니 아마 여한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5년 전 본인은 그런 병에 안 걸릴 것처럼 자만하고 황당한 요구를 하던 일이 가끔 떠올려요. 이런 생각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어머니가 그동안 못되게 살아오신 거 벌받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런 일을 겪으며 늘 말조심하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살아야겠다 늘 다짐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형제들과 왕래는 하고 살고 있어요. 제사는 안 지내기로 하고 절에 모시기로 형제들이 합의했고요. 저는 지금처럼 엄마 챙기면서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오늘 저의 시어머니 사연 들으시고 한 번쯤은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준 걸 후회할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